밭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식물을 본래도 땅 속에 있는 뿌리까지 다 파보기 전에는 그 식물 그 땅 위에 나와 있는 표면에 있는 그 생김만 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오래 살 건지 병이 걸릴 건지 열매를 몇 개를 맺을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참 뭐 출중한 인물이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가 어떻고 어려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랐는지 이걸 알아야지 이 사람의 이제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 문제를 뭐 남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파헤치고 너희 아버지는 누구였냐,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너희 할아버지는 뭐했냐 이걸 따지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 또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소위 옛날에 그 뭐 안기부라 하나 국가정보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그 경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야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저 우리 현재 국정원장 뭐 여당 공작 정치하고 관계가 있네 없네 뭐 방송에도 얘기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저한테 누가 보내온 그 정보에 의하면은 저도 정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그 박지원 이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거의 같은 이제 뭐 동년배기 때문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비서실장 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른 새벽에 그냥 집에까지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아침마다 그 조반전에 보고하고 그 성실한 걸로 해서 저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그 박지원 그 당시 이제 그 비서실장을 상당히 그 좋아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박지원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누가 그 갖다 보낸 자료에 의하면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지원 원장의 할아버지 그 박낙종 이름이 박낙종 신데 그 어른은 말이에요. 해방되고 나서 혼란기에 이제 우리가 남북 간에 이제 그 사상 이념 투쟁을 할 때 소위 북한 쪽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위조 화폐를 발행하는데 주모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박낙종 씨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종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지원 원장의 아버지죠. 친아버지죠. 그 자기 고향 이제 진도에서 북한 남로당에 이제 책임자 하다가 그분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총살 당했고 또 이제 삼촌격이 이제 박종국 씨도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그냥 열렬한 북한 지지자라 이제 이 사람은 뭐 그 도망가다가 그 주민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매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제 우리 박지원 지금 원장은 자기 집안 내력이 그러니까 그 내력 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행세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호적을 파내가지고 신분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떻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가발 장사를 해서 이제 그래도 뉴욕 쪽에서 이제 성공한 이제 그 실업가가 됐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에 그 망명가 있을 때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결국 보니까 이제 그 박지원 아버지하고 그 김대중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또 목포 상고 이제 그 서로 이제 동문 관계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그 내력을 따져보면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북한 쪽하고의
그 관련이 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걸 전부 우리가 미뤄본다면은 하는 행동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이제 머릿속에는 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국정원 원장으로 이제 임명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혼자 한 건지 북한의 어떤 그런 뭐 또 암시는 어떤 부탁을 받고 그 예를 들어서 박지원을 갖다가 이제 국정원 책임자로 했는지 그건 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저 박정희 같은 사람이 국정원을 지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전부 벌어지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나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전부 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뭐 그 조성은인가 하는 사람하고 말이야. 나이 적어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그러면은 뭐 정말 로맨스 사진도 말이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20대 뭐 30대하고 말이야. 70대하고 말이야. 그런 사진이 개인적으로 자기 뭐 어디다가 난 모르게 보관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누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카톡으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가십으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정부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깜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 갖다가 말하는 걸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얘기하겠는데, 지금 저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뭐 그 경선 후보로 나온 그 사람 중에 가장 지금 앞서서 가고 있는 이제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난 이재명 후보 뭐 전에 본 적도 없고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전 알지는 못했는데, 우연히 누가 보낸 이제 카톡을 보니까 말이에요. 형수하고 이제 그 전화로 대화하는 거를 이제 녹음한 걸 보면은 정말 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니, 그 뭐 욕 같은 걸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계속 말끝마다 그냥 그 끝에 가서는 이제 이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건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 누가, 거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뭐 그런 문제 지적해서 뭔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건 실수였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그거 한 건 자기 뭐 형수하고 무슨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어서 말이야. 말버릇이 그러는 거 했더니 그 자기 형한테 하는 그 대화도 똑같아. 형수한테 하는 똑같은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하는 놈, 뭐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 한 몇 분 동안 대화하는데 거의 욕이 뭐 반이야, 반. 말하는 내용보다도 전부 욕이야, 욕. 그러면은 만일에 우리가 그런 사람 저 우연히 참 뭐 운이 좋았던 그걸 뭐 그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말해요. 지지해서 어쨌든 했던 대통령이 됐다고 해봐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 체면은 어떻게 되고 그게 3살 버릇 얻은 간다고 말해. 여지까지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나 이제 앞으로 욕 안 할게. 그렇게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겁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이 똑바로 봐야 되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러나 평균적인 우리가 국민 수준이 있는데 정말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본인이 자진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 결정할 문제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 1억, 2억을 벌질 못해가지고 참 평생을 노력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 우연히 한 건에서 뭐 몇천억을 벌었다? 그리고 그냥 막 그냥 돈 2,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막 몇백억을 벌었다. 이게 도대체가 그렇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무슨 투기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야. 그런 일이 지금 이게 가상이 아니고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모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한다고 그냥 지금도 그냥 사퇴를 안 하고 말이야. 후보 그냥, 그 반열에서 저기 합니까? 그걸 내버려 두는 우리 국민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보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이게 우리가 국가나 민족이다, 어떤 가정이다 이런 것이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적인 질서에 의해도 가정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국가도 우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들, 딸들 다 계속해서 100년, 1000년 살아야 될 나라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정말 제가 이런 생각 했거든요. 저걸 TV 토론이라고 보느니 옛날 저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참 어렵게 생활할 때 했던 흘러간 노래나 들으면서 옛날 추억이나 그냥 되돌아보는 것이 정말 낫겠다. 국민의힘 지난번 경선 보면서 다시 이제 말 뒤집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말해요. 뭐 주고받고 시청자들한테 점수 달라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적어도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이제 경선으로 나왔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 전에도 우리나라 애국자들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같은 참 국민들 위해서 뭔가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품격을 유지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자기 꽃다운 인생을 그냥 막 포기하고 말이에요. 폭탄 던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애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국가관도를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국가 발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정책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내 거를 따가서 공약을 어떻게 했느니 저쨌느니.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의 어떤 내용을 갖다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자기 작품을 했다든지 누가 기껏 몇 년 걸려서 연구한 연구 실적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표절해가지고 그걸 자기 걸 했든지 이거는 큰 문제지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당장 법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이야 뉴딜 정책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모방 못 합니까? 이쪽에서 후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뭐 얼마든지 그거 본따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도덕질하는 겁니까? 왜?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시비 거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달라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정말 쫄장부 같은 사람들구나. 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대통령 되실 분들은 좀 대범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뭘 먼저 해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인가 미국 가는데 제발 가서 쓸데없는 실수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방송하는 거 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또 무슨 종전선언이 어떠니 말이에요. 종전선언 하자 평화 협정하자는 거는 그거 해가지고 미군들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북한하고 이렇게 합쳐서 그냥 꿍짝꿍짝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미국에 가서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전에 이 북핵 문제는 말로 할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서 얼마나 성해가지고 이걸 핵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한 걸 보고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참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가서 장본이 있는 나라 모든 세계 눈이 집중되어 있는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대통령산에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나라 국격을 갖다가 말이에요. 정말 얼리진 못하더라도 그동안에 전임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의 나라에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G7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수준 올려놨는데 이 문 대통령이 전부 깔아뭉개고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정신병자 다니고 왜 그런 짓들 하고 그리고 하와이에 가가지고 운구하고 그러는 거 미국 대통령이 이게 가끔 이렇게 북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억류됐다가 나오니까 막 공항에까지 가서 이렇게 그거 한다고 흉내 내려온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그거 다 우리 국민 기억에도 없는 거 뭐 몇십 년째 유해적이었는데 대통령이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뭐 누구 심리자 시켜가지고 가서 운구 실어 오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고는 말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혼자 임기 이제 불과 한 8개월도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혼자 무슨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전혀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같은 하늘에서 우리가 같은 공기 마시면서 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같은 국민들끼리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나 집권층하고 국민들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 맞아 돌아갑니까? 제발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부정선거 뿌리 뽑는 문제는 정말 몇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때도 과감하게 해서 이 뿌리 뽑아야 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정말 뭐 사형 안에 30년 징역을 가더라도 처벌을 해야지. 이게 앞으로 이거 부정선거 그러면 정말 안 된다. 이거 부정선거 한번 했다가는 전부 나만 망하는 건데 집안 자식들까지 이게 정말 전부 아주 못 사는구나. 이거를 버릇을 같이 해야지. 이거 한번 해보니까 말이야 가만히 있어? 만만해가지고 또 한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하고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